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요, 밴드 아이디 ZOZ, 영어식 표현입니다. 미국어식 표현이 아니고 ZOZ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자, 요 1번 문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9회 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한번 보면 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동에게 쥐를 보여주는 동시에 큰 소리를 내서 공포를 갖게 하는 것을 반복하면 이 아동은 쥐만 봐도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는 이 실험은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서 9회 때 기출이 됐어요.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전체한테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지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침 잘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걸 보면 자, 우리 일단은 파블로프가 얘기했던 이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관해서 조금 알아봐야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의 모습이 예쁘게 등장합니다. 자, 파블로프는 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건 형성 관련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자, 파블로프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개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체계를 어떻게 입증해 보고 싶었었거든요. 자, 이 사람은 침샘이 입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는 침샘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파블로프는 의도적으로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봤더니 자, 개한테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줬더니 개가 어떻게 침을 질질질 흘려요. 음식 보면은 당연히 침을 흘리는 게 맞죠. 그때 이것을 이제 무조건적, 이때 제공하는 음식을 무조건적 자극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흘리는 침을 무조건적 반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적, 어떤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음식을 보면은 침을 흘리게 돼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반사행동쯤으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개한테는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딸랑딸랑 종소리를 들려줘요. 이 종소리 앞에서는 개는 어떻게 침을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흘리지 않죠. 이때 이 종소리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이다. 그래서 중성 자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조건 형성 과정에서 이 개한테 종소리와 그 다음에 음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중성 자극과 우리 종소리라는 건 중성 자극이고 음식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자극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연합이라는 건 함께 제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한테 음식을 줄 때마다 반복적으로 종소리를 같이 들려줬고 이 과정을 자, 무조건적 자극과 중성 자극의 연합 또는 다른 말로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는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지금 여기처럼 침을 질질질 흘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이 종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조건 자극이라 그래. 기존의 중성 자극이었던 것이 다시 한번 기존의 중성 자극이었던 것이 무조건적 자극하고 연합이 되어져서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유기체화 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 이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 중성 자극이 다시 뭘로 된다? 조건 자극이라는 걸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중성 자극이 뭘로 바뀌었다고? 조건 자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조건 형성이 된 후에 이때 흘리는 그 침을 우린 조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식은 무조건적 자극, 무조건적 반응이었었죠. 침을 흘리는 게. 근데 여기서는 조건 자극, 그 다음에 조건 반응이 됩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요게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1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걸 다시 어둡게 해놓고 봐야지 잘 보이시겠죠? 자, 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동에게 쥐를 보여주는 동시에 큰 소리를 내서 공포를 갖게 하는 것을 반복하면 이 아동은 쥐만 봐도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는 실험은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등장해요. 애는 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출제위원이 이 출제 문제를 냈던 이유는 우리가 쥐 실험 하면 항상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실험만 생각하잖아요. 스키너 상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그걸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쥐를 이제 이 문제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해설이, 그러니까 답이 O라는 건 맞는데 해설이 조금 틀렸어요. 자, 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아동한테 쥐를 보여주는 동시에 큰 소리를 내요. 쥐를 보여주는 동시에 큰 소리를 내서 공포를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 큰 소리를 제공하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큰 소리를 내면 공포심을 갖게 되는데, 자, 하나 더 보시면, 쥐는 절대 두려워하잖아요. 즉, 쥐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갖게 됩니까? 안 갖게 되죠? 자, 보면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 자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게 중성 자극이 되죠. 그래서 공포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요. 그런데 이 둘을 연합시켰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쥐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쥐만 봐도 아이는 공포심을 갖게 돼. 그러면 이 쥐는 뭐가 된 거지? 조건 자극이 돼버린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때 발생하는 공포심은 바로 조건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실험을 활용한 거예요. 다시 여기를 보시면 쥐라고 하는 것은 원체적으로 중성 자극이고, 여기 쥐가 무조건적 자극인데 이게 편집 중에 좀 잘못됐습니다. 쥐가 무조건적 자극이 아니라 큰 소리가 무조건적 자극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쥐가 뭐가 되는 거죠? 중성 자극에 해당되어졌는데, 이 쥐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가 서로 연합을 했더니 나중에는 쥐만 보여줘도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때 쥐는 뭐가 되는 건가요? 조건 자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한 공포심은 조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파블로프 실험의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한 그런 대표적인 예로 구애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예요. 자, 이 해설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쳐놔 주십시오. 이게 초판 교재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